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안을 어젯밤 통과시켰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내일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지원금을 받는 대상부터 언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미래 전기차 산업의 판도를 바꿀 만한 신기술을 기대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테슬라의 배터리데이가 개최됐는데요. 어떤 발표 내용이 나왔는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국회에 통과한 4차 추경안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 빠르게 의결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인데 우선은 좀 빠르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신청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대상자 모두가 추석 이전에 조금이라도 받아서 이 과세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 업무 처리 속도를 상당히 가속화 빨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어저께 추경을 통과한 예산안의 배정 절차를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은 이제 1차 지원금하고는 조금 달리 이 신청자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정부가 책정해 놓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내일 오전 또는 오후 12시 넘어가기 전에 대상자들, 특히 이 특고라는 이 특별고용 대상자들에게 문자가 갈 것 같아요. 문자가 가면 거기서 나오는 온라인 신청 폼으로 바로 그 몇 자줄 신청해서 인터넷으로 보내면 신청 절차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하루 정도 더 후에 또 문자가 가게 되고요. 현재 총 5가지 형태의 지원금이 나갑니다만은 특별히 일반 국민들이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어떤 자료를 특별히 준비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 없이 문자 보면 바로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고요. 만약에 문자가 안 오면 110 같은 데에 안내센터에 전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문자 안에 URL이 삽입이 돼서 클릭하면 바로 이동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바로 클릭해서 거기다가 몇 자만 적어내면 되는 아주 초간편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신청하면 먼저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대학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원서가 들어오면 모든 원서를 다 가려놓은 다음에 이게 몇 대 1이다. 이것서 그중에서 탈락자가 생기고 합격자가 생기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경제학에서 선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바로 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누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다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자를 보고 URL에 바로 인터넷 연결을 하면 빠르면 하루 정도에 바로 계좌에 꽂히게 될 정부가 지금 각종 지원금을 받게 되는 1,023만 명의 정보를 거의 완벽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었죠. 통신비 지급은 선별적으로 결정이 됐죠. 어떻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저도 탈락을 해버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통신비 1인당 2만 원씩 주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그 예산 금액의 한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35세부터 64세까지인가요? 예. 이제 이 청은 빠지게 됐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1인당 한 대 2만 원씩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특별히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문자가 가게 되는 그리고 그 돈이 현금으로 개인 계좌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통신비 계좌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 대목에서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준다 했다고 왜 안 주느냐. 예. 또 그리고 통신비 지원한다는 그 논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근무량이 늘어나서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한참 일할 나이인 35세부터 64세는 왜 뺐느냐. 좀 그 볼멘 소리가 나오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여야를 가릴 길 없이 미안하다. 충분히 못 줘서 미안하다라고 지금 성명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서운하신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이번에 자금 지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1,023만 명입니다. 전 통신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원보다도 어려운 사람 쪽에 타겟팅을 했고 전 국민 중에서 5분의 1 정도에게 딱 특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뭐 2만 원 못 받았다고 해서 눈물이 나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데요. 예. 다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 좀 줬다가 뺏으면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저뿐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이를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사님 같은 분들께서 아량을 베풀어서 이해해 주신 덕분에 5,200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가 됐는데 해당 예산은 어떻게 좀 활용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7조 8천억 원의 4차 추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추경은 1961년도 이후에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1년에 4번 하는 추경이고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서 나가는 돈인데요. 여기 크게 보면 5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규모가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거든요. 소상공인들 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생각되는 사람. 생각되지 않더라도 정부가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자가 갑니다. 그런데 자신은 줄었는데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 사람은 110으로 연락을 하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혜택, 그다음에 긴급 고용이라고 해서 특고, 이를테면 보험 모집인이라든지 프리랜서, 이분들은 지난 1차 지원금을 100만 원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거의 자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규로 받게 되는 사람은 이번에 150만 원을 추가받는데 정부에서 문자가 가고요. 그다음에 아동 돌봄 이 지원은 이게 그동안에는 영유아 그리고 유치원생만 이번에는 초등학교 중등생까지 포함되는데 이 역시도 이 학교에 연결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밖에 이제 통신비는 1인당 2만 원씩 그렇게 할당이 되는, 그래서 총 합계해서 6조 3천억. 그리고 이번에 바로 집행은 안 되지만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네. 백신 지원비로 추가해서 도합 7조 8천억 원입니다. 네. 자, 이번에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에게도 가장 많은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대상이 당초보다 확대가 됐습니다. 법인 택시 운전자, 유흥주점까지 포함이 돼서 다소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본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타겟으로, 핀셋으로 찍어서 주겠다라는 방침이어서 처음에는 피해가 좀 적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게 불급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업종, 이를테면 뭐 유흥업소라든지 등등은 좀 처음에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 대목에서 제외했을 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일단 큰 카테고리에서 대상 범위로 포함이 됐으면, 이를테면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러면 업종 가리지 않고 주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선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당초 예상에 비해서는 또 이 공정성의 시비가 있기는 하지만 당초 예상대로 했더라도 어차피 또 공정성의 시비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는 빨리 재난 극복하는데 국민적인 역량을 다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혁신이 발표되지 않겠느냐라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차세대 배터리 신기술 이런 것들은 발표가 안 됐고 비용 절감 쪽에 초점이 좀 맞춰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무려 3시간 동안 쭉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조금 엇갈려서 국내에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네. 보통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혁신적인 테슬라 개혁안이 나왔다.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는 지금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이 바라보는 관점,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다른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국내 정치라든지 일각에서는 좀 실망하고 있는 것은
무슨 100만 마일짜리 배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또 전고체로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가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기대는 애당초 상당히 무리고 어불성설이에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발족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언팩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배터리는 기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했던 얘기 중에 주목할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도자료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별로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데 그것을 2시간 반, 3시간짜리를 쭉 한번 들어봤을 때는 전에 없었던 배터리의 새 지평이 열리는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가격이 왜 떨어지느냐. 기술 혁신이 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거기서 머스크가 어떻게 기술을 혁신하겠다고 한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혁신적이고 지금 저 흐름에 만약에 놓치게 될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또 우리 경제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중대한 신호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고 박사님이 개인적으로 빠르고 굉장히 혁신적인 개혁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그렇게 혁신적으로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사소한 것부터 말씀 올리면요. 지금의 배터리는 코발트와 리튬으로 씁니다. 코발트라는 것은 이 철과 비슷한 건데 물에 잘 녹지 않고 이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생산이 되지 않아요. 히토류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머스크는 코발트 없는 니켈 배터리를 만들어내겠다 했습니다. 니켈. 자, 니켈을 사용했을 때요. 니켈을 사용할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그걸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머스크는 니켈로 안전성을 해결했다. 그래서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거기서 가격이 혁신적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차가 중요한 걸 알면서도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배터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면 1kWh, 전기를 측정하는 달입니다. 1kW를 생산하는 데 돈이 지금 130불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화석 에너지, 그러니까 그 가솔린이나 경유보다도 30%더 비싸거든요. 이것만 끌어내리면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의 전기차 발전 속도로 보더라도 앞으로 5년이면 바뀌는데 테슬라는 저것을 코발트를 니켈로 교체함으로써 앞으로 1년 반, 그러니까 정확하게 18개월이라는 기간을 집어서 가격은 56% 낮추고 성능은 7배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혁신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혁신인지. 자, 100만 마일 배터리란 이것은 상업적 프로파간다일 뿐인 거예요. 지금도 100만 마리 배터리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주목되는 것은 지금 머스크가 또 테슬라가 스스로 배터리를 만들지 않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 잘못된 것입니다. 테슬라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주목을 끌었던 거는 아예 LG 같은 데에 이제 더 이상 공급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만드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고 계속 협조를 하되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거 있죠. 저 실린더형으로 생긴 저게요. 4080입니까? 아주 4680. 혁신적인 배터리인데요. 저게 바로 테슬라가 만든 거예요. 저것을 대량 생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맥스웰이라는 배터리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기술이 너무 좋다.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크고 용량이 많은, 그러니까 규모로 얘기하면 약 한 300배 이상의 배터리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공장을 흔히 우리가 기가 팩토리라고 그럽니다. 기가 시대요. 근데 기가 다음, 기가보다도 1000배가 더 앞선 게 테라지 않습니까? 예. 공장 이름도 다 테라 팩토리로 바꾸고 앞으로 3, 4년 내에 1000배로 끌어올리겠는데 이게 어떻게 혁신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의미들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앞으로 전기차 시장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국내 기업들은 일단 상당히 지금 긴장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도 LG를 쓰겠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그 새 배터리를 개발해서 가격이 싸지고 성능이 좋아지면 더 이상 기존 제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기간을 1년 6개월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도 그 기간 내에
테슬라급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산할 수도 있다. 상당히 위기 신호인데 다만 그 기간이 오늘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2, 3년 정도 시간은 벌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한 그야말로 생존을 건 성부를 지금부터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